see. Keep you with. 아이디어까지 덤으로 얻어갈 수 있는 알짜배기 프로그램 성공예감 Yes I Can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버릴 것 하나도 없는 내용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현장 돋보기를 시작할 텐데요. 네. 재활용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폐자재를 이용한 가구 용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1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네, 드렸는데 고민타파 해요소 목요일은요. 늘 특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상호 등록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국의 소상공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연결돼 있습니다. 대구센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 김영애 상담사입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요? 네, 첫 번째 소식은 대구광역시 달서 구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창업에 관심 있는 달서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창업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달 29일까지 입주업체를 모집했는데요. 오는 5일 교육 수강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창업 아이템 트렌드 분석 후 인터넷 쇼핑몰 만들기와 절세 전략에 대해 교육하며 3월 8일부터 4월 5일까지 40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교육생 중에서 특허와 지식재산권 관련 아이템이 있을 경우 달서구청 지식재산도시에서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12 대구 경북 소상공인 창업 프랜차이즈 박람회 소식입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로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됩니다. 전시관은 프랜차이즈관, 창업판촉물관, 창업인테리어관, 소아이템관, 여성창업관, 창업지원관으로 꾸며지고요. 부대 행사로 창업 성공 사례 특강, 창업 가이드북 전시관 운영, 아름다운 상호 짓기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창업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진흥원 대구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구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무료 창업 교육의 박람회까지 아무래도 창업을 새로 하시려는 분들이 좀 감을 익히기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다양한 업종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현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는요. 리사이클링, 이 재활용 문화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친환경이라든가 에코 참 말이 많이 들리잖아요. 종이라든가 의류 재활용하는 건 뭐 일반적이 됐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폐자재를 재활용한다는 거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가구로 재탄생이 된 폐자재의 모습을 함께 보실 텐데요. 화면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좋지만 버릴 때는 부피 큰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가구들. 거기다 아까운 환경 자원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폐가구 재활용 비율은 채 3%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버려지는 가구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폐자재 재활용으로 환경도 지키고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것을 소개한다. 친환경 에코 사업으로 요즘 뜨고 있다는 이곳. 재활용 가구를 만든다기에 찾아왔다. 일단 여기저기 보이는 목재들을 보아하니 가구를 만드는 곳이 맞는 듯한데 어떻게 재활용 가구를 만드는 건가요? 네, 문화로놀이장은 가정에서 버려지고 있는 가구들과 같은 목재들에서 재생이 가능한 원목들을 수거해서 다시 창의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가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이 있으니 바로 목재를 수거하고 해체하는 일이다. 그럼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거 나무 저기
수거해온 나무 네. 정리하려고요. 아, 지금 이 나무들이 지금 수거해 오신 거예요? 네, 수거해온 나무들이요. 가정이나 공장, 창고에서 수거한 폐자재가 이곳에서는 값진 재료로 쓰인다는 것.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거리에 버려져 있는 가구들을 보면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각각이 너무 예쁘고 아직 사용해도 될 것 같은 재료들이 많아서 이걸 좀 재밌게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목재들이 버려진다는 걸 알았어요. 마포만 해도 하루에 한 15톤 정도의 양이 이제 버려지는데요. 그것이 또 거의 100% 다 소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네,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저희 자재상품인데 저희 이번에 서랍장이랑 테이블 만드는 거에 필요한 자재를 좀 찾아보려고요. 해체된 후 몸집에 맞게 분류된 재활용 목재로 가득 찬 이곳이 회사의 보물창고라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는 저희 보물창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버려진 가구나 폐목재를 해체해서 여기에 종류별로 수납하는 창고 공간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여기에서 이제 골라 쓰시는 거네요? 네, 여기 사이즈별로 또 모양별로 적재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저희가 제작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 가져다가 쓰는 공간이에요. 무엇보다 목재에 함유되어 있던 환경 호르몬이 사라져 건강한 나무로 가구를 제작할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떤 변신을 시도할지 기대가 된다.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나무들을 재단하기 시작하는데 작업 과정이 만만치 않네요.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좀 무서우실 것 같은데. 네, 무섭고 어려워요. 조심해야죠. 이 폐자재로 가구를 만들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은 느낌이 좋아요. 저희 가구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할머니 품 같다는 표현을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이제 오래된 흔적들이나 그 멋스러운 느낌들을 저희가 재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그 원목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이 살아있는 물성이 살아있다 보니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훨씬 더 반질반질 더 예뻐지는데요. 그런 느낌들, 손이 많이 갔다는 느낌들이 담뿍 살아있어서 일단 따뜻하고 뭐든지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의 가구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료 자체가 건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목재들에게는 부활의 순간이지만 만드는 사람에게는 녹록지 않은 시간이다. 아니, 저기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마스크 좀. 아니, 지금 뭐 완전 무장을 하셨어요. 뭐 헤드셋에 마스크에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요. 기계 소리가 엄청나게 커서 하루 종일 일하면 귀가 이렇게 먹먹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톱질할 때 나무 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원래 이 마스크 말고 방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두 개로. 원래는 방지 마스크를 써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작은 소품부터 책상, 장롱과 같은 대형 가구들도 제작 가능한데 모두가 수제 작업. 자투리 목재들도 놓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 저기 일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네. 지금 어떤 거 만드시는 거예요? 책상에서 부품이거든요. 자연사용 연결을 모라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정녕 버려진 자재로 만들어진 것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주문제로 작업한 이곳의 가구들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몰이 중이라는데 덕분에 직원들의 보람도 크다고.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은 버려지는 게 되게 가구나 이런 필요
이상의 쓰레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특히 나무 같은 거는 분명히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더 많이 버려지는 걸 가져다가 되게 새로운 또 멋진 가구를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보람 느끼시겠어요? 네, 일도 재밌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또한 회사의 취지에 공감한 직원들의 열정과 아이디어, 여기에 공동 작업장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응원이 더해져 지역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창고가 있던데 네. 예, 서로 어떤 곳인가요? 공동 작업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공방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마을 작업장이고요. 공공창고는 말 그대로 이제 수거해서 해체된 목재들이 저장되고 있는 창고예요. 그래서 하나는 재료들의 도서관이고요. 또 하나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문화적인 변화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뒷받침될 시스템이 필요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재료들이 소각되지 않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또 저희가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재료를 활용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작업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공간들을 지역 안에 짜투리 공간이나 유휴 공간들이 생겼을 때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적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는 이곳은 다양한 교육 및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개최하며 공공형 기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선순환 자원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며 앞으로도 사람들의 발길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지속되는 것이 이들의 목표라고. 명랑에너지 발전소라는 이제 공식적인 마을 작업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만들기와 관련된 방법들이 모여있는 도서관을 오픈했고 또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제 이처럼 저희가 재활용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했던 노하우와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 공간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거고요. 이런 문화적인 활동과 실천들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변화들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가구에는 사람과 가족의 이야기가 함께한다. 재활용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 사회의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선보이는 이들의 활약 속에는 재창조라는 제일 큰 명제가 담겨 있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네. 여자의 변신은 무죄다. 이런 뭐 광고 카피도 떠올라요. 뭐 여성분들 화장품 하나면은 거의 변장 수준에 가까운 이런 기교를 부리잖아요. 네. 폐자재 지금 변신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문득 떠올랐는데, 자, 일단 여자의 변신 못지않게요. 이 폐자재의 변신 자체도 참 고마운 일이에요. 네. 네. 주변에서 저보고 쌩얼이 더 낫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민낯으로 다니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정할 테니까 빨리 다음 좀 진행을 해주세요. 네. 예. 네, 폐자재를 이용한 가구라고 하면 사실 좀 생소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우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가요? 지금 뭐 폐자재를 이용해서 하는 작업 자체가 거의 소규모 형태로 모임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모임에 직접 가서 내가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 방법을 다시 옆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방식. 이 방법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임을 가면은 예. 전문가 한 분이 1:1 교육까지 다 시켜주니까요. 한번 방문해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많이 먼저 네. 붐이 일었지만 자재라든가 공구를 사서 직접 가구를 만드는 네. DIY 가구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하고는 좀 어떻게 차별화를 돼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가 뭐 폐자재 예. 그러면은 좀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 부분도 있고
폐자재 자체는 인테리어를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남는 자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규격적으로 이 정도는 사용을 해야겠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투리 자재가 나오는데 예. 그 부분을 응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실생활에 사용하는데 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폐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흔적과 멋을 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인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지만 예. 사실 또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놓으면 과연 문제는 없을까? 쓰러지진 않을까? 예, 그렇죠. 뭐 이런 그럴 수도 생각도 있겠네요. 들거든요. 이런 부신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2010년도에 가구 전시회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폐자재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이제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직접 자재를 활용해서 한번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어느 정도 각광을 받고 인기도 있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불안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약간만 뒤돌아 쓴다 그러면은 그럼요. 아주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보기 좋았던 것이 이 작업장이 네. 마치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도 활용을 잘하면 좀 업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실질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뭐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네. 분들도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DIY에 대한 정확한 자료나 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자재를 활용해서 무엇을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예. 그 부분이 약간 부족하다는 거. 지금 만들어진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 정보도 나누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보의 교류터 네. 그게 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 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가구 만들기는 힘들지만 예. 사실 자투리를 활용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폐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DIY 많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보통 이제 뭐 아까 보니까 뭐 가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주전자 받침, 그다음에 뭐 옷걸이, 그다음에 뭐 책꽂이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쉽게 어느 정도만 교육받으시면 되니까요.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뭐 아이들과도 같이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이들과도 뭐 간단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현장 돋보기 오늘은요, 폐자재를 이용한 가구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좋고요. 그리고 환경을 살린다, 이런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문화가 잘 정착이 돼서 환경 문제 해결에도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현장 돋보기 함께했습니다. 네, 과연 영업만 신경을 써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아마 조금 부족하실 겁니다. 네. 놓치기 쉽죠. 하지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법률과 세무, 자산 관리까지 저희 고민타파 해요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좋은 이름이 또 좋은 고객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그 좋은 상호 같은 경우 비싼 로열티 주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맞습니다. 모습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상호 등록을 놓고 아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성규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네. 좀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 이전에요. 오늘 사례자의 상황부터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골프 매장을 한번 해볼 생각으로 2004년 2월경 반포 골프 백화점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본인이 이 상호를 사용해 왔다고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네. 자, 현재 심판 청구서를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 사례를 들어보니까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 사이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렇게 지역이나 지리적인 명칭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리적 명칭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도나 신, 구 또는 시, 군, 구의 명칭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례자의 경우 반포가 동의 이름이고 또 일단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효 심판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면 대충 이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100% 없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길 것으로 됩니다만은 네. 또한 다른 뭐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예. 무효 심판이 받아들여진다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요? 예, 이제 심판관이 판단할 때 예. 반포는 비록 동의 이름이긴 하지만은 강남 터미널이 위치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또한 그 무효 심판 청구인이 정말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은 아마 또 달리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설해마을 입구 쪽에 있는 반포 골프백화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동이름을 상호에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이 시, 군, 구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강남 골프백화점이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예. 강남 골프백화점이라 하면은 강남이 일단 구의 이름이고 그쵸, 예. 또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남 골프백화점을 신청하면은 절대적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동 이름이기도 하니까 다른 업종에도 뭐 사용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반포에는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무슨 반포 플라워나 반포 스포츠, 반포 아트홀 이런 등등이 많이 출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례자의 경우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손치더라도 충분히 이길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아, 네. 지역 이름을 쓸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이름이 겹치는 경우가, 상호가 겹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특허청에서 이런 상표가 출원됐다고 했을 때 이 알리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표에 대한은 특별히 특허하고 뭐 다른 디자인하고는 틀리 등록하기 전에 이러한 상표가 출원되어서 등록이 나가려고 한다라는 출원 공고 결정을 해서 2개월간의 어떤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심사라고 하는데 이때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사례자가요, 출원을 해서 좀 등록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상표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네,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상표만 있는 제도인데요. 좋은 상표를 출원해서 받아 나왔으면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데 어떤 다른 이해관계인이 꼭 저 상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표 등록 불사용에 따른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소 심판 청구일 전 최근 3년 동안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취소 심판을 청구해서 그 심판 청구인이 새롭게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 심판보다 취소 심판을 하는 거는 어떻게 더 적합한가요? 예, 지금 심판 청구인이 아마 이 취소 심판도 생각했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기들이 조세 본부에 의하면은 틀림없이 그 상표 등록권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무효 심판만 청구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무효 심판이 이제 기각이 됐다라면 사례자가 어차피 상표권자니까요. 그 미리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분께도 로열티를 좀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까지는 상표 등록권자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설령 기각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로열티를 청구할 수 있고 아마 로열티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런 무효 심판이 청구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호 등록에 대한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소상공인이라면 뭐 간판이라든가 이름 걸지 않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오늘 아마 들어보신 정보가 꼭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호 등록에 대한 유용한 정보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사례를 통해서 상담받고 싶은 여러분이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타파 해우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몇 년 전에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한 폐허에서요. 무려 2000년이나 된 씨앗을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이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대추야자가 열렸다고요. 예. 와. 정말 씨앗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힘드시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뿌려놓은 생활 속의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또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성공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네. 성공 예감 Yes I Can.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신담보 추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리빙아이 보온냉병 2개가 무료. 이중 실리콘 처리로 그럴 염려 없이 차 안에서도 등산이나 나들이 갈 때 리빙아이 보온냉병.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도 진짜 무료.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80-775-0000. 동부화재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다친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면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상. 벌금이 있으면 벌금도 보상해드리고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해드립니다.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신담보 추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화재가 났을 때, 남을 다치게 했을 때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상.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사망 보상. 여기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입원비와 자동차 부상 치료비도 드립니다. 전화 상담만 받으셔도 리빙아이 보온냉병 2개가 무료. 이중 실리콘 처리로 그럴 염려 없이 차 안에서도 등산이나 나들이 갈 때 리빙아이 보온냉병. 상담만 받으셔도 가입하지 않아도 진짜 무료. 단 이 보험의 일부 특약은 다수 계약 시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80-775-0000.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잘 되시죠? 소상공인 여러분, 잘 되시죠? 소상공인진흥원은 오늘 당신이 흘린 땀방울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270만 소상공인 모두가 환하게 웃는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당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함께 뛰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당신은 몇 살입니까? 아, 그래 드디어 보이는 거야. 연락 좀 하시 이 사람아.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의 공공예절은 몇 살입니까? 서로를 배려하는 어른다운 행동. 그 모습 아름답구나. 공익광고협의회. 사원 김화영은 상냥하지만 딸 김화영은 몰라도 돼.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이거 좀 치워봐. 엄마 이효진은 부장 김기주는 자상하지만 빨리 와. 남편 김기주는 밖에서 보여주는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나는 엄마가 필요하고 나는
운전기사가 필요하며 나는 자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엄마이고 나는 운전하는 사람이며 나는 자식입니다. 나에겐 평범한 일상이 나에겐 큰 힘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